자, 안녕하세요. 영화는 꺼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갖다 놓고 지랄말 하는 방송, 전문성과의 거리두기를 지향하는 방송, 자, 소소한 지적 허용을 채굴하는 방송, 스포일러가 별처럼 쏟아지는 방송, 어디 영점, 어디서 영화는 좀 봤니? 진행, 제작, 연출, 기타 등을 맡고 있는 빌바입니다. 오늘은 46번째 시간, 영화 암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암살을 최근에 다시 봤어요. 사실 3.1절 특집으로 올리려고 했죠. 하지만 3.1절에 제가 게을러버리는 바람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3.1절에 태극기를 거는 마음으로 걸어보려고 했던 방송인데 지나가 버렸네요. 이렇게 된 이상 다음 주 금요일에 있는 WBC 한일전 승기기원 방송으로 올려보도록 합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 하기 전에 나이트 시네마님 방송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출연을 했는데 따로 제 인터뷰 내용을 에피소드로 뽑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터뷰 파일의 제목이 인터뷰라고 나온 거 보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인터뷰로 돼서 상당히 좀 감사하고 뭔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블루케찹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좀 잘 재밌게 풀려간 것 같아서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할 때는 조금 긴장을 했는지 아니면 어색해서 그랬는지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전부 다 잘은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이트 시네마님 방송에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카톡으로 알려주시고 해서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뭐 온라인 녹음하는 방법이랄지 편집이랄지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일인데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고 참 좋은 사람이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간 또 오프라인 녹음을 하면서 같이 또 만날 일이 있겠죠? 네, 언젠가는 또 뭐 그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면 다시 영화 보면서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메시지에 감동을 받으면서 봤죠. 처음에 봤을 때 2015년에. 근데 이번에는 영화를 분석하면서 보니까 아주 정교하고 잘 만들어진 캐릭터들과 그들의 관계로 메시지를 훌륭하게 던져낸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최동원이다. 보는 재미, 생각할 거리 모두 다 던져주는 그런 상업영화의 어떤 최고 레벨에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최동원이다. 네. 처음에는 그래 뭐 국뽕영화 중에 하나고 나도 국뽕 오랜만에 느끼면서 오자 그래 뭐 얼마나 잘 뭐 했겠어 재밌게 만든 영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왔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아도 되는 영화구나 이번에 다시 보면서 알았습니다. 더 뭐랄까요 이야기 구성으로 볼 때 이걸 분석해 보니까 좀 더 좋은 어떤 공부해 볼 거리가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게 뭔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구성 얘기로 주를 얘기할 거예요. 캐릭터 구성이 참 대박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석진과 안호균이라는 이 주요 인물의 두 명의 운명을 대칭적으로 잘 만들어놨고 그것이 그 두 사람의 운명을 부각을 시켰고 또 그게 결국엔 이 두 사람의 운명의 차이가 메시지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염석진과 안호균은 대칭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두 사람은 1911년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염석진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을 시도를 했는데 강인국 때문에 실패를 했고 그래서 경찰에 쫓기다가 강인국의 집에 숨어들었는데 강인국이 그 집에 온 거죠. 그래서 염석진, 안호균, 강인국이 이 세 명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달라진 삶의 궤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암살의 이야기는 이 세 명 중에 강인국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염석진이 죽으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염석진과 안호균의 삶을 쭉 보여주면서 강인국의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맞도록 만들어놨고 그에 따라서 메시지도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염석진과 안호균 사이에 서 있는 이 강인국이라는 인물은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를 더 빛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들은 이 둘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능적인 캐릭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 둘을 빛나게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캐릭터들은 기능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없어도 되는 캐릭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 먼저 염석진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11년 데라우치 총독 암살 작전에서 실패하고 종로공채서에서 고문을 받고 밀정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고문의 과정을 좀 추측해 보자면, 물론 뭐 독립운동 관련한 정보를 캐냈겠죠? 거기서 이제 동료를 팔아넘기게 됐을 겁니다, 염석진이. 근데 이 동료를 팔아넘겼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또다시 위협을 당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염석진, 너 풀어줄 건데, 너 제대로 안 하면, 너 이 밀정이라고 독립운동 쪽에 흘릴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해. 거기서도 일본 측에서도 위협을 받게 된 거죠. 밀정이 되지 않으면 염석진은 독립운동 측에서도 일본 측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위협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석진에게 남은 선택은 밀정이 되는 것 말고는 없었을 거다 라고 느껴지게끔 이제 고문을 하면서 설득을 했겠죠. 일본 경찰이나 그쪽 일제가 그렇게 했겠죠. 본인의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을 실패로 만든 이 강인국이라는 사람의 삶을 지켜보게 된 겁니다. 친일을 통해서 잘 살아가는, 재산을 늘려가면서 자신의 원하는 욕망을 실현시키면서 살아가는 장인국의 삶을 염석진은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독립운동 쪽에서도 내가 이미 밀고한 사실이 알려질 수 있으면 나는 이미 여기서 나가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그럼 나에게 남은 길은 친일밖에 없겠네?를 믿게 된, 나도 강인국처럼 친일을 해서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죠, 염석진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본인이 암살을 하려고 했던 강인국과 손을 잡고 그 강인국의 딸 미치코와 가와구치 대우의 결혼식에 호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장면은 강인국도 처음엔 놀라더니 그래 뭐 별다른 고민이나 반응 없이 염석진을 또 받아줍니다. 이게 기회주의자끼리는 그런 과거 뭐 옛날에 미련 이런 거 없는 거죠. 이렇게 염석진의 삶의 자세가 변화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자, 안호균을 이제 볼까요? 안호균은 강인국과의 만남, 그리고 자신이 쌍둥이가 있고, 그리고 강인국이 자신의 쌍둥이 언니 미치코를 자신으로 오해하고 죽여버리는 장면을 목격을 하죠. 거기서 안호균은 깨닫습니다. 내가 저기서 자랐으면 미치코처럼 철없는 아가씨로 살다가 강인국에게 이용만 당하는 삶만 살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죠. 미치코로서 결혼식에서 참석을 해서 강인국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여기서 그 안호균의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미치코로 변장을 해서 결혼식을 안전하게 치르고 조용히 미치코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살 수도 있었던 건데, 근데 자신은 강인국의 삶을 보고 거기서 강인국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염석진이 강인국의 삶을 받아들인 거와 반대로 안호균은 강인국의 삶을 받아들일 만한 결혼식이라는 기회가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미치코를 죽이면 안호균을 각성하게 한 것도 같아요. 자, 여기서 쌍둥이라는 이 안호균의 설정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운명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좀 강조하는 설정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유전자, 똑같은 외모를 갖고 태어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친일파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서 철없는 아가씨가 되고, 한 사람은 독립군에서 자라서 죽거나 독립투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안호균은 미치코의 삶을 스스로 자신이 산 건 아니지만 미치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하필 잘못했으면 저렇게 풀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목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삶을 살아보게 된 것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호균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립의 의지를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쭉 살았지만
그러나 독립의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의 삶도 언니인 미치코의 삶을 통해서 간접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칫하면 조금 염석진에 비해서 안호균의 캐릭터가 심심해 보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염석진은 고고한 독립투사에서 완벽한 기회주의자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변화를 이야기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안호균은 그 변화를 볼 수 없는 건데 근데 이 쌍둥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자칫 염석진에 비해 밋밋할 수 있는 어떤 자신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아주 좋은 설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안호균은 이제 주인공이자 메시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친일파인 강행국 사장을 처단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변절자, 기회주의자인 염석진을 처단하는 역할. 1차 처단, 2차 처단 둘 다 해내면서 우리 역사가 못 해낸 친일파 그리고 매국노 나라가 혼란스러운 사이에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본인의 이득을 챙긴 사람들을 단죄하지 못했다라는 우리 역사의 한을 풀어내는 인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호균의 성공을 통해서 우린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메시지 그리고 항상 정의는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안호균의 삶을 통해서 던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영화는 결과적으로 두 사람 중에 누가 승리하느냐 끝까지 독립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승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변자는 친일파가 이기는 것일까를 지켜보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 역사에서는 변절한 친일파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확실히 득이 되는 선택이었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 있죠. 친일파의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독립투사의 후손들은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거는 많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독립투사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호균 같은 선택이 존중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염석진의 죽음을 볼 때 재판에서 나와서 광화문 정도 같은 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약간의 흰 천이 나부끼는 횡한 벌판에서 총을 맞고 쓰러져가는 것이 염석진의 최후인데 여기 사실 이제 이 서울 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환상적인 공간이죠. 어떻게 도심 한복판에서 바로 벌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 공간은 없죠. 그냥 이제 염석진이 죽는 그 순간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환상적인 공간일 겁니다. 저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광야에서 혼자 쓸쓸히 죽여가는 염석진 그 옆으로 나부끼는 흰천이 보이는데 그 흰천이 뭔가 좀 벽처럼 뭔가 이 그룹을 지은 사람들이 이 염석진을 내려다보는 듯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흰천이 또 우리 민족을 또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니까 우리 민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홀로 고독하게 죽어가는 염석진을 보면서 아 그래 이게 변절자의 최후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결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결말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고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의 삶을 대칭시키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솔직히 이제 이 염석진과 안호균 둘 중에 좀 더 주인공에 가까운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염석진일 겁니다. 왜냐면 염석진의 삶의 궤적이 좀 더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염석진의 삶의 선택 때문에 발생하는 이야기들이니까 독립투사였던 청년기 그리고 밀정을 했던 시간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노년을 맞이한 모습들까지 보여주면서 염석진의 삶을 통해 이제 우리 민족의 삶을 거꾸로 보여주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호균보다는 염석진이 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염석진이 잘 만들어진 빌런이기 때문에 안호균도 빛이 나고 메시지도 빛이 나게 되는 거겠죠. 팟캐스트 해가지고 건물 사자. 그래서 가시죠. 지금 수익은 2,293원 원입니다. 자 이제 안호균과 염석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연 캐릭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캐릭터들은 안호균의 선택을 더 강화하거나 지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염석진의 선택은 이제 비웃음을 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것을 전부 다 잘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석진과 안호균의 삶만 대비를 해도 만들어지는 메시지인 건 똑같은데 그런데 이 둘 말고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의 어떤 맥락이 더 많아지고 볼륨이 커지고 그러면서 당연히 메시지의 강도 그러니까 느껴지는 감동의 크기가 더 세지는 거죠. 먼저 상하이 피스톨을 볼까요?
상하이 피스톨은 염석진과 반대의 궤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염석진이 항상 이제 영광스러운 독립투사의 길을 걷다가 저열한 변절자로서 죽어간다면, 그러니까 빛에서 어둠으로 간다면 상하이 피스톨은 반대죠. 아버지의 선택에 실망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한 상태로 도망자로 살다가 결국에는 원치 않든 뭐 암살 사건에 얽히면서 결국에는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역할로서 죽어가는, 어둠에서 숨어서 있었던 인물이지만 빛에서 죽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보면 상하이 피스톨의 첫 등장 장면은 그 어두운 계단에서 처음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상하이 피스톨이 죽을 때는 백주대낮의 큰 길가에서 죽어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염석진과 아예 삶의 반대로 궤적을 그리는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염석진의 삶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상하이 피스톨이 염석진을 빛나기도 하지만 상하이 피스톨 자체를 또 빛나게 해줄 캐릭터도 있습니다. 가와구치 데이죠. 가와구치 데이는 상하이 피스톨과 열차씬에서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길거리 씬에서 본인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조선인 소녀를 쏴 죽이는 장면을 통해서 또 만나고, 그리고 결혼식, 그리고 납치를 당한 그 이후까지 쭉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둘을 계속 붙이면서 그 둘을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와구치 데이가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잔혹하고, 또 속을 까보면 비열한 모습만 계속 나와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뭐 대위라고 막 이렇게 자신을 한없이 의스대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상하이 피스톨에게 가와구치 데이는 안호균에게 미치코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호균이 쌍둥이 언니의 삶을 보면서 내가 저런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상하이 피스톨도 역시 가와구치 데이를 보면서 친일의 앞장선 아버지의 유지를 물려받았다면 상하이 피스톨도 똑같이 일본군 장교가 돼서 여기저기 전쟁하면서 동포들을 죽이는 군인을 했겠구나라는 거를 가와구치 데이를 보면서 상하이 피스톨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이 피스톨도 못지않은 중요한 캐릭터고 멋있는 캐릭터인데, 이제 이 상하이 피스톨을 빛나기 위해서 가와구치 데이도 있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상하이 피스톨의 도력자, 영감 캐릭터는 사실 없어도 되죠. 정말로 메시지를 봐서도 없어도 되고, 이야기의 결을 풍부하게 하는 것만 봐도 없어도 되지만, 그렇지만 그 뭔가의 매력, 웃음을 주는 느낌, 그런 역할로 그냥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능적으로 쓰였다고 하면 맞죠, 솔직히. 그러나 전혀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특유의 그 분위기를 익살스럽게 끌어가는 그 매력은 뭐 대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고, 이제는 염석진의 선택을 비웃어줄 인물들을 이제 만나봐야겠죠. 안호균처럼 끝까지 독립운동을 한 인물들입니다. 김원봉, 김구는 이제 살아서 해방을 맞았고, 주상호, 황덕삼, 아네모네 마담은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중간에 죽지만 영웅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변절자로 죽어간 염석진보다는 끝까지 영웅으로 남은 사람들이죠. 자, 이 인물들이 안호균에게는 자신의 선택을 옳았음을 알려주고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연들이 결국엔 안호균이 갖고 있던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좀 더 강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했고, 똑같이 이 조연들이 염석진이 얼마나 타락하고 못된 인물인가를 거울처럼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단순히 근데 이런 조연들을 주인공들만 빛나게 하는 역할로만 쓰인 게 아니라 전사도 주기도 하고 다면성을 주기도 하고, 그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역량을 펼칠 기회도 그 영화에서 충분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상옥이나 속사포, 그리고 황덕삼, 그리고 아네모네 마담, 그리고 안성심의 퇴장 장면을 보면 그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오묘한 표정들, 비장한 표정도 있고, 비장함 혹은 뭐 두려움, 나도 살고 싶지만 뭐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어떤 그 복잡 미묘한 그 감정을 보여줄 기회를 모두에게 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결국에는 메시지가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조연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들을 보면 독립에 대한 입장이 처음에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강경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적절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독립운동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독립운동에 반대하고 친일만 하는 캐릭터도 있는 거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로 넘어가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독립에 대한 입장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출발점이 독립운동을 처음부터 지지했던 안 했든 간에 독립운동을 결과적으로 지향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들의 어떤 퇴장을 그려내는 거죠. 자, 독립운동에 처음부터 강경했던 김구, 김원봉, 황덕삼, 안해몬의 안호균 등등은 이제 영화 끝까지 가도 영웅으로 이제 결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적절한 거리를 두려고 했던 속사포는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인 개선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캐릭터인데, 그럼에도 결국에는 독립운동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영웅으로 죽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죠. 하와이 피스톨은 처음에는 이제 뭐 민족이나 뭐 독립운동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캐릭터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독립운동에 기여를 하면서 어떤 본인의 운명에 대한 속죄를 해내면서 영광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만, 자, 이런 결국에는 그 시작이 어떻게 됐든 독립을 지향하지 않은, 친일을 지향한 이 두 명의 캐릭터는 확실하게 그 죽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자, 강인국의 죽음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지지했지만 변절을 한 연석진의 죽음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로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항상 결말로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당신이 독립운동 같은 정의로운 일에 처음부터 발을 담궜던, 중간에 들어왔던 건 중요하지 않다. 각자의 출발점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살면서 정의로운 일에 얼마나 자신이 노력하고 몸을 담느냐, 그런 과정으로 변해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면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영웅이 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운명이 처한 선에서 출발점이 다를 수 있으나 민족을 위한 행동을 하자. 그러면 영웅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고,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허망한 죽음을 맞도록 만들어 놓으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나니까 뭔가 태양계가 떠오르더라고요. 정확한 비유는 분명 아니겠죠. 뭐 그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을 스친 건데, 태양이 있으니까 이 태양이 만들어내는 인력이라고 하나요? 문과라서. 어쨌든 태양이 있으니까 지구의 궤도도 존재하고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구가 있으니까 달이 또 존재하고, 또 목성에도 수많은 위성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강인국이 있기 때문에 안호균과 염석진이 있고, 또 안호균과 염석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주요 인물들이 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절한 어떤 관계도 그리고 밸런스를 확인할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캐릭터들 간의 어떤 중요도, 뭐 거리 유지 이런 거 역시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거리 유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구나. 적절하게 등장시켰다가 적절하게 퇴장시키는 것도 역시 중요하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치에 대한 어떤 서구 사회의 태도와 친일 변절자 매국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뭐 인륜을 저버리거나 공동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도 사랑에 대한 걸 강조를 매번 하듯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도 계속 강조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회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간 선택을 한 사람, 그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을 몰고 간 사람, 그리고 그 선택을 따라간 사람 모두 파멸을 맞을 거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들은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살인자나 사이코패스나 사기꾼이나 뭐 사이비 교주나 이런 극악 범죄들의 자들에게 하는 같은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것도 같은 거겠죠. 이런 행위들에 대한 타인의 삶을 완벽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는 필요하고, 그리고 더 하나 넣어가서 인간 누구나 그런 삶을 좀 악인이 되고 싶은, 악인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을 건드리는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는, 모든 인간이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또 알려주면서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고, 또 이런 성향들, 그런 거를 사회적 압박을 통해서 그걸 표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이런 메시지들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항상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만하죠. 항일 영화 다 어떻게 보면 뻔하지 않을까? 나치 다루는 영화 어떻게 보면 다 뻔하지 않을까? 분명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메시지들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러나 이 메시지들이 반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라 반복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건이 달라지고, 뭐 캐릭터 구성이 좀 달라지고, 뭐 전개가 좀 달라지고, 아니면 접근하는 어떤 포인트가 뭐 개인을 입장에서 접근하든지 사회 구조를 통해서 접근하든지, 뭐 아니면 두 개 섞던지 간에 이런 어떤 나치나 뭐 매국노, 뭐 살인자, 범죄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하는 이 메시지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이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방법을 계속 개발해서 이 뻔한 메시지들을 계속 그래도 던져줘야 되는 게 영화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살에 대한 평가를 저는 이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상업 영화 중에 저는 가장 높은 레벨로 있는 거를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에피소드 1로 다루기도 했는데 캐릭터, 세계관, 이야기, 결말, 메시지, 액션, 비주얼 무엇 하나 빼놓을 게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영화에는 이런 게 있는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뭐 딱히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암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억지로 막 감동을 짜내는 그런 코드들이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근데 뭐 너무 막 과하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흔한 메시지를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권태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잘 그렇게 극복을 하면서 잘 보여준 영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 영화가 이미 벌써 8년 전 영화가 돼버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최동원을 역시나 기대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암살에서 또 찾을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좋은 영화였어요. 흔한 항일 영화겠거니 했는데 다시 봤더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자, 마지막으로 원래는 3.1절을 기념하는 영화가 돼야 되는데 지나버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WBC 한일전 꼭 이길 거라고 응원을 하도록 하면서 승리를 기원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